최근 당 핵심에서 흘러나온 얘기죠. 이재명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다 한 뒤에 3월쯤에 내려올 거라는 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에게는 사실 딜레마가 있죠. 하나는 당을 장악해야 하는 거죠. 당을 장악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2027년도 대선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나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사법 리스크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새로 나오는 질서 있는 퇴진론은 공천권은 다 휘두르고 그래서 친명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총선 직전에 퇴진하는 게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민의 뉴스쇼입니다. 오늘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난 것이 1979년도, 벌써 44주년을 맞습니다. 요즘 그 12.12 군사 반란을 주제로 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대흥행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푸근하고요. 그러나 주말부터는 이게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차가워진다고 하니까 문화일보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꼭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럼 12월 10일 허민의 뉴스쇼 간추린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첫 소식은 사법 리스크 속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천권을 다 휘두르고 나서 내년 4월 총선 직전인 3월쯤에 사퇴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소식을 갖고 여러분을 같이 모시겠습니다. 최근 당 핵심에서 흘러나온 얘기죠. 이재명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다 한 뒤에 3월쯤에 내려올 거라는 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에게는 사실 딜레마가 있죠. 하나는 당을 장악해야 하는 거죠. 당을 장악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2027년도 대선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나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사법 리스크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총선 치르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둔 공천권을 다 행사하고 그걸 늦지막히 4월 직전에 3월쯤 돼서 대표직을 내려놓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리를 다 챙기고 사법 리스크의 부담에서 당과 후보들을 좀 해방시키자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사실 질서 있는 퇴진론에 변형된 아이디어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당대표를 스스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지 않겠느냐, 이것이 질서 있는 퇴진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서 있는 퇴진론은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미 문화일보 지면에 허민의 정치 카페를 통해서 9개월 전에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주류 친명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면엔 이재명 체제 고수가 여론을 악화해서 내년 총선, 나아가 2027년 대선 패배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한다. 질서 있는 퇴장론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자멸과 진보의 자살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자 국면 반전을 노린 작전상 후퇴로 보인다. 질서 있는 퇴장은 비명 입장에서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친명으로서는 비명의 전복 전략을 막아내면서 명분과 타이밍을 축적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개파간 타협 지점이 될 수도 있다. 네, 원래 이 내용은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여러분 아시죠? 정성호 의원은 누군가 하면은 이게 경기도 양주 출신의 5선 의원입니다. 무려 5선 의원인데 소위 이제 친이재명, 즉 친명계의 좌장입니다. 이 정성호 의원의 말을 듣고 제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더 취재를 해서 작성했던 게 그 정치 카페입니다. 그때는 제가 익명으로 했는데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져서 지금은 정성호 의원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권의 꿈을 꾸는 정치 지도자가 끝까지 당을 사법 리스크 아래 두지는 않을 거다. 그런 논리고요. 다만 퇴장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리고 좀 시끄러운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매끄럽게
소프트 랜딩을 시키자. 이게 질서 있는 퇴장의 이제 요체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말하자면 이제 친명계의 주장, 강경파의 주장이 득세를 하면서 질서 있는 퇴진론이 수그러졌죠. 그런데 요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제가 몇 번 인용했어요. 그 김용입니다. 이 김용이 1심 재판에서 대선 자금 재판이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된 실형 선고 무려 5년을 받았어요. 그 뒤에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말하자면 가셔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큰일 났다, 이게 민주당이 발칵 뒤집히고, 이런 경향 속에서 질서 있는 퇴장론이 변형된 채 다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질서 있는 퇴진론과 지금 나와 있는 변형된 질서 있는 퇴진론과는 약간의 시간적 간극이 있어요. 뭐냐면 정성호 의원의 그 논리는 올 연말, 즉 12월까지는 퇴장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던 건데, 지금 새로 나오는 질서 있는 퇴진론은 공천권은 다 휘두르고, 그래서 친명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총선 직전에 퇴진하는 게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전 대표를 지낸 이낙연을 겨냥해서 사쿠라라고 했다는 소식 함께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소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를 버리고, 당도 버리고 다른 후보 캠프로 갔던 게 누구였죠? 김민석이죠. 그때 별명이 김민세였습니다. 날라갔다고 해서요. 그 후 거의 16년간을 정치를 사실상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이 사쿠라라고 한다면 본인은 사쿠라 원조죠. 자, 함께 들여다보죠. 김 의원이 11일 어저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낙연의 창당 움직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집중하지 않고 당내 문제에 비난을 돌린다거나 정확하게 이 시대의 과제가 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쿠라 노선이다. 그러면서 또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와 대선 경선을 해서 진 분 아닌가? 이건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민주당에서 정치하면서 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분이 제3세력을 해야겠다고 하는 건 자기 혼선이다.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한당 이후에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내분보다 이낙연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을 해서 진 분 아닙니까? 이건 그냥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나쁜 구태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 김민석 이 한 말, 지금 한 말 하나하나가 다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은 지난 2002년도 대선 때 기억하실 겁니다. 소위 그 노무현 후보와 이해창 후보가 맞붙던 대선이었죠. 그때 노무현 후보 측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사실 선거가 거의 다 돼갈 시점까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무현도 버리고 당도 버리고 어디 가느냐, 정몽준 후보 캠프로 갔습니다. 어디로 간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자신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노무현과 정몽준 사이에 단일화 협상이 있었고, 선거를 며칠 앞두고 극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을 해서 소위 여권의 단일 후보가 됩니다. 1996년에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2004년까지 15대 16대 의원을 지냈으니까, 그리고 21대 3년 전에 국회로 들어올 때까지 거의 16년간을 사실 정치 낭인으로 지냈어요. 자기 죗값을 받은 거죠. 본인의 말대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힘을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남한테는 힘을 모으지 않고 철새 정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김민석 82학번입니다. 63년생이어야 될 텐데 호적에 64년생으로 되어 있고요. 96년에 15대 총선에서 만 32세, 그러니까 최연소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젊은 대선 후보 주자로 들어갑니다.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하고 최연소 또 서울시장 후보까지 지내요. 이런 사람이 제3세력을 지지하겠다면서 민주당도 버리고 당 대선 후보도 버리고 다른 당 후보 캠프로 갔잖아요. 본인 말대로 이낙연이 온갖 혜택을 다 누린 것처럼 본인도 다 혜택을 누렸어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죠? 사쿠라, 일본어로 벚꽃이라는 뜻입니다. 다 아시죠? 정치적으로는 배신자 또는 변절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낙연이 사쿠라라면 김민석은 사쿠라 원조죠. 이제 민주당 86 정치인들 정말
이제 거취를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시대적 소명이 지나도 한참 지났죠. 지금 민주당 86 정치인들 중에서 내년 4월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원은 우상호 의원 한 명뿐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상호 의원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은 국민의힘 박지성 선수 영입, 그리고 내년 수원 지역 출마라는 물음표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일보에 실린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를 지낸 박지성, 그리고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등을 영입을 검토 중이다 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 굉장히 힘들죠.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권이 험지라고. 특히 서울보다 경기가 더 험지죠. 59석입니다. 경기도에. 여기서 정말 지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점칠 수 있는, 또는 손꼽을 수 있는 데가 정말로 몇 석 안 됩니다. 10석이 안 넘어요. 10석에 거의 다가가지도 못해요. 서울은 그래도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라도 있지. 경기도는 거점 지역, 전략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수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유명한 사람을 출마시켜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요. 박지성, 그 옆에 인근 지역구 오산, 장미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원이 지금 5개 지역구인데 한 석도 없어요. 인근 화성, 수원생활권이죠. 지금 3석인데 4석으로 늘어납니다. 여기 한 석도 없어요. 이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는데, 왜 고육지책이냐? 스포츠를 통해서 신화적 영역을 쌓아온 사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름값을 높이고 가치를 높여온 스타들, 이런 사람들을 정치에 물들이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런 사람들을 정치권에 끌어들여? 이런 여론의 역풍이 강하게 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을 이겨야 되겠거든. 그래서 제가 고육지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권이 만일 박지성을 영입을 성공을 하면 수원에 출마를 시키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죠. 장미란을 영입을 하면 아마 이제 오산에 출마를 시키겠다, 이런 구상까지 했던 것 같아요. 박지성은 서울 출생입니다. 수원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수원 산남초교 4학년 때 축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류 초기를 거쳐서 화성 안용중학교를 나왔고 수원 공고를 또 나왔습니다. 수원 영통구에는 지금 박지성 삼거리, 그리고 박지성 공원 이런 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장미란은 민주당 5선 안민석 의원,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그 양반이 지금 있는 오산에 출마를 시킨다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논리, 그리고 왜 스포츠 선수를 정치에 끌어들이냐, 이런 역풍, 이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박지성, 장미란 선수가 어떻게 응할지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